돈에 대한 생각에만 머무른 채로 계속 거래를 하면 그 돈에 대한 욕구, 갈망이 나에게 끔찍한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주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왜 거래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거래하시나요? 거래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봤던 대다수의 거래자들은 그 이유를 돈으로 꼽았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싫고 돈 욕심은 생기는데 마침 보이는 것이 주식시장 또는 해선시장. 옳거니 이거구나. 이거면 피곤하게 사람 마주칠 일 없이 맘 편하게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다. 게다가 잘하면 일반 직장인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네. 또는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보다 혹은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벌 수 있는 건 또 뭐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투자를 안 하면 마치 얼빠진 바보가 되는 것처럼 말해대는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쪽은 빠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도 거래를 시작하는데 한몫 거들게 됩니다.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돈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있을수록 행복할 테니까,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돈에 대한 생각에만 머무른 채로 계속 거래를 하면 그 돈에 대한 욕구, 갈망이 나에게 끔찍한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재물로 인한 만족은 순간적일 뿐이며 이전보다 더 큰 재물이 또다시 계속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 한 전에 느꼈던 만족을 똑같이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만원씩 벌던 사람이 어느 날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과 신나게 소고기를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100만원을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날 3일을 연달아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역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첫날만큼의 희열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100만원을 벌어도 만족도는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같은 금액에서 같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도파민 때문인데 도파민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지금 주제에서는 일종의 쾌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쾌감, 희열, 흥분,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인 것이죠. 또한 도파민 말고 도파민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과 결합을 해야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 도파민 수용체가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된다면 그 도파민 수용체에 저항성이 생겨서 이전과 같은 양의 똑같은 도파민이 분비되어도 실제로 수용체와 결합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연속해서 똑같이 100만원씩을 벌어도 첫날 100만원을 벌었던 그 날의 만족도를 능가하는 만족감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고 도파민 수용체에 저항성이 생기면서 같은 금액에도 만족감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것이죠. 최소한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젠 수용체의 저항성이 생겼으니까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야 하겠죠. 거래로 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이든 105만 원이든 어쨌든 첫 100만 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이전과 동일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이야기, 재물로 인한 만족은 순간적일 뿐이며 더 큰 재물이 또다시 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오지 않는 한 전에 느꼈던 만족과 같은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의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 중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 돈을 번다 해도 우리 뇌 안에 도파민 수용체의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갈수록 커져가야만 돈으로 인한 만족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중간 결론에서의 문제는 수익이 갈수록 커져야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익이 갈수록 커져야만. 다른 상황으로 바꿔보면 차는 점점 더 좋은 차로, 집은 더 비싸고 고급스러워져야 300짜리 명품백은 500, 1000, 3000 점점 더 비싼 것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현실 세계에서 방금의 표현에 충족되는 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실패나 문제 없이 성공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존재할까요? 이것이 바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도구로 작용할 공산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시장인데 돈을 이유로 거래하면 힘들어질 것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내가 거래하는 목적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에 앞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기술과 돈으로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오히려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나, 그 나를 아는 것이므로 처음 접한 내용일지라도 이러한 개념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기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파민이니 뭐니 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잠시라도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충분히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